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의 두드러기는 언진이라고 합니다. 숨을 언자에 마마진, 영어로는 유르티카리아라고 그러죠. 자, 한방에서는 이 숨을 언자에 홍역진을 쓰는 이유가 내 피부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볼록 두드러지는 하나의 피부 질환으로 본 거죠. 그래서 두드러기다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드러기에 대해서 정의, 또 원인, 정상, 발생 기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드러기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두드러기의 정의를 미세혈관의 확장, 투과성 증가에 의해서 혈장이 누출되어 팽진발적 소양증이 동반되는 염증성의 피부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두드러기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 윤기성의 팽진, 홍반, 가려움증 등이 발생되는 염증성 피부질환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서양의학과 저의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서양의학에서는 미세혈관의 확장 투과성의 증가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세혈관은 왜 확장이 되고 투과성은 왜 증가했을까요? 바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원인은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환부의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그때 투과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피부 온도는 왜 상승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의 두드러기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린 결과라고 그랬죠. 모공은 왜 닫히게 되죠? 심부 온도가 낮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드러기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모든 인구의 15에서 20%에서 발생되는 흔한 질환입니다. 일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죠. 자,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70에서 80%는 원인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원인을 못 찾습니까? 바로 정확한 병의 발생 기전이라든지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쉽다라는 이야기죠. 왜 원인을 못 찾습니까?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두드러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드러기의 원인인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발 및 악화 요인은 찾았는데요. 바로 다양한 음식물, 약물, 흡입물, 물리적인 원인들이 개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유가, 어패류가, 복숭아가 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 기전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유발 및 악화 요인의 공통 분모를 찾았다라는 건데요. 바로 심부 온도의 저하,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를 초래하는 물질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드러기의 증상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홍반성의 부종성의 팽진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팽진의 증상입니다. 볼록이 튀어나와 있죠. 왜 볼록이 튀어나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응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응력이라는 것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함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두드러기는 윤기성의 팽진이 발생하느냐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생기죠.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내 몸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지 못했다.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죠. 자, 응력이 너무 강해질 때 조직의 변형이 올 때나 오기 전에 우리가 강력한 뭔가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발적, 따가움, 화끈거림. 이것은 당연히 피부 온도가 상승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맥관 부종. 전형적인 맥관 부종. 그 다음에 피부 묘기증. 자, 피부 묘기증이 발생하는 거. 피부에 자극을 주면 그 자극 라인을 따라서 피부가 발적이 되고 윤기가 되는 현상을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죠. 자, 혈관염도 병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드러기를 다양한 유발 요인에 의해서 또 정상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콜린성 두드러기, 한랭성 두드러기. 자, 너무 몸에서 갑자기 열이 발생할 때를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그러고요. 찬 기운에 노출이 됐을 때 한랭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자, 왜 더울 때도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또 차가울 때도 두드러기가 왜 발생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두드러기에 대한 궁금증 풀이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열일광 구진상, 접촉성, 압박성, 수성, 진동성 두드러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성 두드러기. 자, 물에 피부가 닿으면 신부온도가 그대로 내려가죠? 모공은 더 다칠 겁니다. 모공이 다치면 내 몸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바로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응력이 강해져서 윤기성의 팽진과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드러기도 결코 어렵지 않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조금 더 두드러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드러기 또한 모든 질환들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또 환경, 수술, 이온, 그 다음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 손상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자, 그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져서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ATP의 발생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그래서 모공을 닫아버리고요. 모공이 닫히면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나가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바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죠. 자, 그 이동 부위의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성 매개 물질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지고 그때 윤기성의 팽진이 발생한다. 자, 이 이외에도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발적과 통증과 홍반, 피부 묘기증, 맥관 부종까지 발생하면 바로 그때 두드러기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드러기의 그러면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이 역순으로 가면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되겠다. 바로 그게 두드러기의 3대 치료 원칙이 될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물리, 수학 문제라도 푸는 방법을 알면 답을 도출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푸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정말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드러기의 궁금증. 왜 윤기성의 팽진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조직이 변형이 온 거잖아요. 단백질의 변성, 유전자의 변이, 돌연 변이가 온 거잖아요. 왜 변이가 왔죠?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다라는 겁니다. 피부 온도는 왜 상승되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 온도가 낮아서라는 겁니다. 심부 온도는 그러면 왜 낮아져죠?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에 손상이 왔다라는 거고요. 세포의 손상은 왜 오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증,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윤기성의 팽진,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표면 장력의 약화, 응력의 강화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낼 때 조직의 변형이 오고 그때 팽진이 발생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죠? 모공이 닫혀서 열을 빼내려고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홍반성의 팽진이 왜 다발성으로 생길까요? 모공이 닫혀놓으니까 열 에너지가 내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할 때 내 몸 속에서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생길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중첩 교차되는 지점에 온도가 올라갈 때 홍반성의 팽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팽진이 한 개일까요?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콜린성 두드러기는 왜 발생하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모공이 닫혀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갑자기 몸에서 열이 발생하면은 열 방출이 잘 안 되겠죠. 그때 피부 온도가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면서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바로 염증이 발생하고 응력이 강해질 때 윤기성의 팽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랭성 두드러기는 그럼 또 왜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자, 평소에 모공은 닫혀져 있는 거죠. 그때 차가운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 심부 온도는 더 낮아지고 모공은 더 닫히고 열 쏠림은 더 심해져서 피부 온도가 또 올라가겠죠. 그때 응력이 강해지면서 윤기성의 팽진과 가려움증과 피부 발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더워도 왜 추워도 두드러기가 발생하는지 이제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20여 년 전부터 모든 질병을 연구,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굉장히 치료가 쉬운데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드러기는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까요? 서양의학에서는 당연히 대증 치료죠. 염증에는 스테로이드, 가려움증에는 한사민 제제를 쓰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에 3대 치료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이 사라지게 되죠.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 응력은 약해지겠죠. 그럼 일체의 윤기성의 팽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러한 3대 치료 원칙을 가지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또 생활요법, 운동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4가지 요법을 써서 24시간 내내 심부 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되게 열을 방출 시키게 되면 일체의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편안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